당신은 어떤 타입인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배울 것인가? 놀랍게도 사람들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다르게 일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법과 다르게 일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실패하게 된다. 지식 노동자에게는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보다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가 더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사람들의 강점처럼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도 고유하다. 즉, 이것은 개인의 성격과 관계가 있다. 사람의 성격은 타고나는 것인지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형성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가 주어진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수행하는가도 주어진다. 개인의 작업 수행 방법은 다소 수정될 수는 있으나 완전히 변화될 가능성은 적으며 변화된다고 해도 이는 결코 쉽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함으로써 결과를 달성하는 것처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을 함으로써 역시 결과를 달성한다. 나는 읽는 사람인가? 듣는 사람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읽는 사람인가? 듣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한다. 매우 많은 사람들은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된다는 것조차 모른다. 또한 동시에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게다가 그들 스스로가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아는 사람도 더욱 적다. 그러나 다음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무지가 어떤 피해를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있다. 아이젠하워가 유럽에서 연합군 총지휘관이었을 때 그는 보도진이 호감을 갖는 사람이었다. 그의 기자회견은 독특하기로 유명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에게 주어지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했고 23개의 우아하게 세련된 문장을 가지고 상황을 표현하고 정책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를 숭배했던 신문기자들은 10년 후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경멸했다. 그는 질문의 핵심에 대해 정확히 대답하지 못했고 다른 것에 대해서만 두서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다고 기자들은 불평했다. 그리고 기자들은 앞뒤가 맞지 않고 문법이 틀린 대답으로 인해 표준영어를 망쳐버렸다고 끊임없이 그를 조소했다. 아이젠하워는 그가 읽기만 하는 사람이지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몰랐다. 그가 유럽에서 총지휘관이었을 때 그의 부관들은 회견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기자단으로부터 모든 질문을 글로 써서 게시되도록 했다. 그러고 나면 그는 모든 상황을 완벽히 장악할 수 있었다. 그는 듣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루스벨트와 트루먼 등 두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이 되었다. 두 사람은 그들 자신이 남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즐길 수 있었다. 아이젠하워는 앞에 두 대통령이 하던 것을 그대로 해야만 되는 것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읽는 데 익숙해 있던 그는 기자들이 묻는 질문조차 알아듣지 못했다. 몇 년 후 존슨 대통령은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대통령직을 망쳐버렸다. 그의 전임자인 케네디는 명석하고 글 잘 쓰는 집단을 보좌관으로 두었으며 자신이 읽어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케네디는 보좌관들을 직접 만나 메모를 토론하기 전에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글로 써보내도록 했다. 존슨도 그들을 참모로 활용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글을 써보냈다. 사실 존슨은 보좌관들이 써오는 글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상원의원으로서 존슨은 탁월하게 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은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유능하게 읽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어렵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존슨의 비운을 겪어야 할 것이며 반면에 읽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남의 말을 듣기 위해 노력하면 아이젠하워의 비운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수행하는가를 알기 위한 두 번째 사항은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는가를 아는 것이다. 처치를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인류 수준의 필자들은 학창시절 성적이 별로 좋지 못했다. 그들은 학교 생활을 악몽처럼 기억하곤 한다. 그러나 학교 생활을 악몽처럼 기억하는 그들의 학우들은 거의 없다. 그들은 학교 생활을 많이 즐기지 못했으며 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지루함이었다. 글 쓰는 사람들은 대개가 듣거나 읽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 보통이다. 그들은 글을 쓰면서 배운다. 학교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나쁜 성적을 얻을 수밖에 없다. 세계 전역에 있는 학교들은 배우는 데는 한 가지의 올바른 방법이 있으며 이것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조직되고 운영된다. 그러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상투적인 방법으로 배울 것을 강요하는 것은 다른 학습 방법을 택하는 학생에게는 완전히 지옥과 같은 것이다. 실제로 학습 방법은 6가지 이상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세상에는 처칠과 같이 글을 쓰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양의 노트를 적으면서 배운다. 예를 들면 베토벤은 수많은 스케치북들을 남겨놓았지만 그는 실제로 작곡을 할 때 스케치북을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왜 그것들을 보존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베토벤은 나는 즉시 써놓지 않으면 곧 잊어버린다. 그러나 내가 스케치북에 그것을 적어놓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 그것을 결코 다시 볼 필요가 없다 고 대답했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실천함으로써 배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배운다.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 배우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자기인식과 관련해서 많은 중요한 요소 중에서 가장 얻기 쉬운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배웁니까? 를 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대답을 안다. 그러나 내가 Do you act on this knowledge? 라고 물으면 그렇다는 대답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핵심 요인이 된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직무 실패자로 비난받게 한다.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 는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전부는 아니다. 당신 자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당신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잘합니까? 아니면 혼자서 잘하는 타입입니까? 를 물어야만 한다. 그리고 당신이 사람들과 일을 잘한다면 다음은 어떤 관계로?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팀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한다. 다른 사람들은 혼자 최선을 다해 일한다. 감독이나 지도자로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도자로서 아주 적합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참모로서 매우 우수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2차 세계대전 시 미군의 위대한 영웅이었던 패튼 장군이다. 당시 패튼은 미국 최고의 군 지휘관이었다. 그런데도 그에게 독립적인 지휘권을 주자는 제안이 있었을 때 미군 총사령관이었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사람을 뽑아 쓰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던 마셜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패튼 장군은 미국 군대가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참모이지만 가장 나쁜 지휘관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내가 의사결정자로서 기능하느냐 또는 조언자로서 결과를 도출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조언자로서는 업무를 잘 수행하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부담과 압박감을 견뎌내지 못한다. 반대로 다른 다수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끔 유도하는 조언자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는 신속하게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천할 수 있다. 하여튼 이것이 조직의 2인자가 1인자로 승진할 때 가끔 실패하는 이유가 된다. 최고의 위치는 의사결정자를 요구한다. 강력한 의사결정자들은 가끔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조언자로서 2인자 위치에 배치한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이 사람은 탁월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1인자 위치에 가면 실패한다. 그는 어떤 결정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책임감을 수용할 수 없다. 다음 몇 가지 질문도 매우 중요하다. 나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일을 잘하는가? 아니면 나는 잘 짜여지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가? 나는 커다란 조직에서 잘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작은 조직에서 잘할 수 있는가? 모든 유형의 환경 속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큰 조직에서 성공적인 사람이 작은 조직으로 옮겼을 때 비참하게 실패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그리고 그 반대도 똑같이 사실이다. 결론은 다음의 말들을 반복하는 것이다.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오히려 당신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수행할 수 없는 일은 시도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잘할 수 없는 일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매우 좋지 않을 것이다.